네, 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화여고 1학년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참고하신 다음에 내년 시험 또는 미래 보시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의아할 만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원방정식 집합 복소수. 우와, 이게 도대체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들 1학기 내용과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오면서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낸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분명히 길었을 거고 약간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시험 대비를 좀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문항수들을 쭉 보다 보면은 앞쪽의 파트는 그래도 조금 줄여줬죠.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줬고 유리식, 무리함수, 경우의 수 등이 보시면 조금 약간 비율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답형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연계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내는 그 능력치는 연습을 좀 꼼꼼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별 상세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뭐 서술형 6번까지 해서 다른 학교에 대비해서 서술형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죠. 자, 이런 난이도에서 뭐 중난이도와 중상난이도들이 구분이 돼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배치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간색으로 모두 다 있다라는 거는 적중을 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저희 학원에서는 자료를 아주 많이 준비를 해준다라는 거. 많이만은 아니에요.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유리식 단원에서 실생활에 대한 어떤 상황을 수학으로 표현해서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소수와 켤레복소수가 갖는 어떤 성질들을 이용한 간단한 연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 유리함수에서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식으로 바꾸는 과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푸는 문제들 중에 어떤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봤네? 고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유연함만 있으면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는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얘네들이 보통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을 갖는 개수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주사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조합이 나왔는데 이거는 증명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 파트의 증명에 한정 짓지 말고 순열 파트에서도 증명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시는 모든 공식적인 부분은 증명하는 거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식적인 증명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그린 다음에 직선과 만나는 어떤 관계식을 따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무슨 K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야 되는 문제였다. 자, 보시면 어쨌든 골고루 선생님들이 출제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포인트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술형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출제 파트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의 전범위가 들어가는 시험이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전에 봤던 것들은 많이 심도 있게 내지도 않았고 문항수도 좀 적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서만 난이도가 훅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도 시험 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의 특징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위에서도 말했지만 예전에 시험 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본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함수가 딱 나오게 되면 그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의 특징 분석을 하는 게 2학년으로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계속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랑, 마지막으로는 경우의 수 단원이 딱 나왔을 때는 예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원과 이제 결합을 해서 뭐 2차 방정식이라든지 그거에서의 근의 개수까지 뽑아내는 그 과정들을 연결 짓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정화역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방정식, 그래프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 문제들 저희는 많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잘 됐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 좀 잘 해주시고, 원하신다면 오세요. 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그런 대비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는 13번, 15번, 3번에서 나왔는데 확인해보면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기였어요. 이거 어려운데 강조 엄청 하잖아요. 분명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직선으로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정복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연습해주고 이해 갈 때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득점 잡을 수 있다는 점. 자, 이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꼭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5번에서는 절대값이 포함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서 특징이나 범위들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범위 조심해야 됐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해주고, 합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연습해주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답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위에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점을 문자로 표현을 해서 식을 뭔가 끌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아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있지만 문항들이 많이 짬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접근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일단 그래프 나오고 수식으로 뭐 얘를 전환을 하거나 다른 도형과 연결을 하거나 직선과 연결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고난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연습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바뀌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카운팅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문제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 줄이기가 많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수도 좀 꽤 많은 편이었고 증명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 조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항수가 많고 증명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일단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건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가자고요. 문제랑 싸우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시험 때는. 왜냐면 계속 싸워도 기억은 안 납니다. 돌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을 다시 풀 수 있게 뇌가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성은 이러겠네요. 난이도는 평이했고, 평이하다라는 건 일반 유형적인 연습을 겁나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누적 범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많이 해줘야 되고, 누적 범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난이도, 새로운 범위에 대해서만 출제 빈도수도 높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중을 새로운 범위에 조금 많이 더 집중하자. 예전 것들은 기본 개념이나 기본 유형에만 일단 확인을 해줘도 문제풀이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유무리 함수는 특징 활용을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이제 대칭성이나 점근성 활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고난도 유형을 잡는 그 과정, 상위권 문제들을 잡는 과정을 꼭 하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간다면 준비를 잘 해주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낼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정화요고 친구들한테는 그 정화요고에 맞는 시험지를 계속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학년 마무리가 되고 있죠. 우리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탄탄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분석 내용으로 2학년도 준비 잘 하시고 먼 미래에서 보시는 친구들도 시험 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